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입니다. 국정과제의 진행 성과를 체크하고 그리고 부처 간 조율을 이루면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그리고 정책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경제민주화 공정경제를 향한 길에는 부처의 칸막이가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공정경제의 방향과 틀 속에서 저희 공정위가 추진해왔던 것을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현행법의 엄정한 집행과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부탁드리는 포지티브 캠페인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 한국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순환 출자 문제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고 15개의 대기업 집단이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발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개선을 해왔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술 탈취를 엄정하게 조사 제재하고 경영정보 요구나 또는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를 했으며 가맹, 유통, 하도급 분야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 개선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리콜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한 한편 소비자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켜서 소비자 보호 차원을 넘어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에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공정경제의 길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만 당면한 과제로서 무엇보다도 먼저 과거 고도성장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공정거래법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현대화된 경쟁법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국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도급 분야에서 계약 이전의 문제와 계약 이후의 문제를 총괄하는 범정부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편의점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업과 운영과 폐점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서 자율규약을 만들어서 이번 달 내로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공정경제, 경제민주화, 문재인 정부의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요, 바로 그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공유 더본코리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옆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자리에 주셨습니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대들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 내 삶이다 대들보다 이런 말씀 남겨주셨고. 경제라는 건 사실 자기에게 어떤 득이 되기에 움직이는 활동을 얘기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 경제적인 득이 되기에 활동을 하면서 그 상대편, 그 활동을 하는 상대편 그리고 본인 서로 피해보지 않고 서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진검승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승부하는 자기 능력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승부 볼 수 있는 그런 게 공정경제 아닌가 싶습니다. 조율하는 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편입니다. 네, 사실은 네, 지난 국정감사에서 되게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들이 있었어요. 네,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느 한쪽에서 양보하거나 희생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니다. 상생은 같이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뭐 상생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은데 더본코리아는 상생을 어떻게 실천하고 계시나요? 상생이라는 거는 그날 국정감사에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네. 기회를 많이 주셔서 제가 얘기한 거지 이게 잘못 전달돼 갖고 제가 마치 무슨 교훈을 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역시 왜냐하면 많은 의원분들이 지금 소상공인이나 현 경제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얘기할 기회를 주신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오늘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온 건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상생이라는 게 사실 옛날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먼 것처럼 느꼈는데 사실은 너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 사실 프랜차이즈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경제 원리라는 게 내가 빨리 크게 좀 속된 말로 굵고 짧게 벌 거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오래 안정적으로 버냐인데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땐 사실 지속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계속 유지하는 거는 저희 같은 프랜차이즈 회사는 점포가 계속 유지되고 점주분들이 안정된 수입이 보장이 된다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은 쉬운 원리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점주님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수입이 보장이 되면 우리도 역시 안정적으로 계속 본사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거기서 출발해서 사실 지금 경기도 사실은 어려운 과도기적인 상황이지만 저희 같은 경우 저희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로얄티를 좀 인하하고 그리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납품할 수 있는 가격 왜냐하면 이제 물품을 구입의 양이 늘어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경쟁력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는 비용을 저희가 저희 회사의 주머니 넣기보다는 우선은 점주님들이 좀 유리하게 사실은 그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응원의 메시지랄까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건데 확실히 해보니까 점주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일단 에너지를 받으시니까 좀 더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해주시니까 도리어 그게 장기적으로는 본사에도 같이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 네, 네, 박수가 나오네요. 백다방 하기 전에 다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업종의 일들을 했던 자영업자입니다. 처음 자영업을 여자가 혼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이제 조사하다가 사실은 이제 근데 지금 현재로는 제가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사실 갑질이라는 말 짜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점주님 여기서 저 처음 만났습니다 진짜로. 네, 오늘은- 행사 전에 말씀하신 거 봤는데 뭐 짜고 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사입을 하셔서 저희 점주들에게 싸게 공급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싸게 드릴 수 할수 있다고 있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물론 경제를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많은 양을 사입해서는 절대치를 낮추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장기 계약하는 겁니다. 장기 예, 계약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서로 인과관계라는 게 저희가 어떻게 하든 점주님들께 경쟁력 있는 가격을 드리려면 저희도 싸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건 많은 양보다는 장기 계약. 근데 이게 반대로 뭐냐면 장기 계약을 하려면 결국은 점포가 오래 갈 수 있다는 보증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대로 점포가 오래 가려면 점포가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려면 또 저희가 점포에게 경쟁력을 드려야 되고 근데 경쟁력을 드린다는 건 음식도 싸게 공급하고 싸게 공급하려면 장기 계약이 되고 그게 결국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점주님이 저희를 되게 이쁘게 표현해 주시지만 속된 말로 저희가 잘 살아서 회사가 오래 가려면 이런 방식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선은 점주님들이 뭔가 경쟁력을 갖게 해드리는 거 그래야 저희 본사도 오래 갈 수 있다는 이 원리 같습니다.